X자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산부는 필히 안 가시는 게 좋다고 나옵니다. 상갓집 갔다 왔는데 뭐가 씌었다. 대표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위를 한다. 고춧가루라든지 소금을 갔다 와서 집 앞에서 친다는 거. 이번 주제는 네.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야? 근데 혹시 피치 못해 가는 경우 대처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네. 장례식장이 네.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곳이며 화장을 하고 이런 행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네네. 한번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례식장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승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일단 장례식장을 떠나서 장례식장은 이제 사회가 변하고 경기가 변해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장례식장이 바뀐 거고, 원래는 다 집에서 하셨어요. 집에서 돌아가시면은 염을 하시고, 집에서 입간을 하시고, 또 집에서 손님을 맞으시고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은 어떤 의미냐? 쉽게 얘기하면은 이승에서 이분이 살았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농경문화 사회였어요. 농경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없고, 또 이동도 많이 없고, 한 지역에서 한 집에서 태어나서 또 거기서 뭐 생을 마감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왔던 이 터전에서 쉽게 얘기하면 행위예요. 망자가 숨을 거뒀기 때문에 그 의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에서 저승을 갈 때 다시 새롭게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분의 또 간을 또 돕고 그래서 입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뭐 상주들이 있으면은 상주가 곡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 네, 새로운 생이죠.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을 나눠진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혹시 그럼 선생님이 이제 보통 이제 무당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장례식장을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가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장례식장은 일단은 기운이 양과 음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양의 기운은 따뜻한 기운이고 음의 기운은 찬 기운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람의 체온이라든지 사람이 숨을 쉬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돌아가신 분이고, 그러면 그 터가 그 장례식장은 한 분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돌아가신 분들도 뭐 1호방, 2호방, 3호처럼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피치 못해 가야 하는 경우에는 네네.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그 참 질문을 잘 주셨는데요. 저희 신도분들도 이렇게 전화로 오세요. 그러면은 뭐 상문이 났는데 피치 못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뭐 도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뭐 고춧가루라든지 소금을 갖다 와서 집 앞에서 친다는 거 다 뭐 대부분은 많이 아신다고 아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신문지 있잖아요. 신문지를 태우세요. 신문지를 태워서 거기에다가 그 바닥에 놓으시면은 다 활활 탈 거예요. 그러면은 3번을 건너가세요. 왜 3번을 건너가냐면은 그 뜨거운 기운에서 나쁜 기운을 소멸을 시키거든요. 그런 비방이 있고요. 되게 간단한. 네, 대처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당집에 최고 많은 게 그게 아실 거예요. 오색이라고, 오색천. 5가지. 그러니까 5방을 의미를 합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중앙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5방의 나쁜 기운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오색을 찢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쪽으로 이렇게 찢으시는 게 좋다고도 나옵니다. 오색찬 선생님 이수 구할 수 있죠? 오색천은 신도분이 다니시는 무당집이 있으시면은 거기 선생님한테 부탁하셔도 되고요. 오색천이 없다면은 맨 처음에 제가 알려진 비방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3번째 또 비방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면은 이제 옷에 또 맞게 가져야 되잖아요. 거의 요즘에는 이제 검정 뭐 양복이라든지 검정 정장을 입고 가시는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거기가 나쁜 기운을 가셨기 때문에 묻어들어요. 옷에도 붙을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기운이. 그렇다면은 집으로 바로 가시지 마시고 목욕탕이라든지 대중 사우나라든지 거기를 가셔서 몸을 한번 헹구시고, 그러니까 나쁜 기운을 물로 이제 헹구는 뜻입니다. 헹구시고 자가가 있다면은 새로운 옷을 입으시고, 그 옷은 이제 상갓집 간 옷을 빨리 이제 세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세탁소에 맡기시는 게 참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네.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네. 절대 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 가셔야 되는 분.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임산부예요. 엄마 뱃속에 태아가 무릎으로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세상의 빛을 아직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엄마 품에 10달 동안 품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망자의 사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망자가 생기고 돌아가신 분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임산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칠성님에서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점제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칠성님들은 말 그대로 소로 받으세요. 깨끗하게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과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산부는 필히 안 가시는 게 좋다고 나옵니다. 임산부 말고는 심신이 허약하신 분, 그러니까 쉽게 하자면은 멘탈이 약하신 분이라든지 정신력이 약하신 분들, 그래서 뭐 상갓집 갔다 왔는데 뭐가 씌었다, 대표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위를 한다, 이랬을 때는 상문에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조문을 간 건데 내가 오히려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내가 몸이 쇠약하거나 그 다음에 또 내가 정신적으로 쇠퇴하거나 이랬을 때는 심신이 약하신 분들은 안 가시는 게 더 좋다고 나옵니다. 내가 안 갔지만은 가족이 갔다 와서 또 걸리는 법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당사자가 걸리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문 주당은 걸린다 하면은 필히 몸으로 치거나 집안의 우환이 먼저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사고수가 많습니다. 사고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가는 길이었는데 뭐 출퇴근을 하든 아니면 동네 길을 가는 길이었는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또 내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거나 기운이 안 좋다던가 이랬을 때는 주당으로 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생각지 못하게 자꾸 시비수라든지 구설수가 오른다. 그런 것도 상문에 이제 주당이라고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당은 말 그대로 치는 거거든요. 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당이라는 것을 내가 캐처를 해서 못하거나 못하신다면은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봉변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본인한테 해로울 수가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거네요. 네,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니 내 가족이 주당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주당을 맞는다는 예로 보신다면은 특히 신의 가물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조상의 가물이 또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주당으로 많이 타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상갓집을 안 가는 것은 최고 좋습니다. 최고 좋은데 피치 못한 상황에서 간다면은 뭐 인터넷으로 뒤져보셔도 되고요. 또 이제 무당집에 다니신 분 신도시면은 선생님에게 또 의뢰를 해보시면 좋습니다.